안녕하세요. 크리스마스 페이지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신주영 작가의 법정의 고수입니다. 판사의 언어로 말하기. 어느덧 희미하게 새어들어오던 불빛은 푸르스름한 새벽빛으로 변해 있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나는 도사에게 이미연 씨를 도와달라고 떼를 쓰는 꿈을 꾸고서 거실로 나온 뒤 그녀가 보낸 양란 잎새를 만지작거리며 그렇게 한동안 서 있었다. 출산한 뒤 몇 주를 집에서 쉬고 있으니 왠지 맑게 가라앉는 기분에 세상이 더 선명하게 보이는 듯했다. 덕분에 새롭게 깨달은 것들도 있고 이미 지나간 경험들이 새롭게 해석되기도 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이미연 씨 사건과 관련된 것이다. 나는 우리 엄마를 비롯해 많은 사람들이 남의 사정을 봐주느라 쉽게 말해 정에 약해서 가끔 비합리적인 결정을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연대보증에 발목 잡힌 이미연 씨에게 연민을 느꼈다. 그러면서 나는 그렇지 않을 줄 알았다. 그런데 나 역시 그 굴레에서 자유롭지 못한 사람이었다. 신 변호사 집안일이요? 하고 김 변호사님이 물으셨을 때까지도 내가 일에 몰입한 것을 넘어서서 그녀의 연대보증인 노릇까지 한 것이었다. 순수하게 일에만 몰입했더라면 재판 연구관에게 전화를 걸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보다는 서면을 더 치밀하게 쓰는 데 집중하고 상고 이유서를 써서 낸 뒤에는 그 결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집착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랬더라면 가슴이 아프지 않았을 것이다. 왜 내 꿈속에서는 법대 위에 판사가 아닌 도사가 앉아 있었는지, 왜 나는 꿈속에서 변론은 하지 않고 떼를 쓰고 있었는지, 왜 하필이면 김동국 변호사를 만난 날 그런 꿈을 꾸었는지, 새벽빛이 밝아오듯 그 이유를 알 것 같았다. 판사를 설득하려면 판사의 언어로 이야기했어야 했다. 그런데 나의 언어로 말하면서 같은 인간인 판사가 도사처럼 내 마음을 다 알아주기를 바랐던 것이다. 완전히 의뢰인의 편이 되기보다는 자꾸만 주관적이 되려는 자기를 추슬러 객관적인 관점에서 보려고 하였더라면 오히려 더 좋은 상고 이유서를 쓸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나는 그녀의 심리적인 연대보증이 되어서는 때를 쓰듯 친구에게 전화를 걸기까지 했다. 김동국 변호사는 무심히 이야기하였지만 그의 말들은 나에게 거울이 되어주었던 것이다. 몰입의 즐거움. 미하이 칙센트 미하이라는 시카고 대학교 심리학과 교수의 몰입의 즐거움이라는 책에 따르면 사람들은 몰입할 때 행복감 이상의 것을 느낀다고 한다. 또 이러한 몰입은 과제가 자신의 능력보다 너무 쉽거나 어렵거나 하지 않을 때, 즉 과제와 실력이 균형을 이룰 때 이루어진다고 한다. 이 이론은 내가 변호사 일을 재미있게 할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되어 주었다. 사건이 어렵다고 느껴질 때 포기하거나 회피하기보다는 몰입할 수 있도록 한 발 한 발 해답을 찾아 보물섬을 향해 항해하는 느낌으로 접근하는 것이다. 그러면 처음에는 막연하던 것들도 조금씩 길이 보이면서 퍼즐이 맞춰지는 듯한 쾌감을 느낄 수 있게 된다. 이런 즐거움은 기계적이거나 너무 결론이 뻔히 보이는 사건에서는 얻기 힘들다. 그런 쉬운 사건들만 처리한다면
금방 지루해졌을 것이고 해답이 보이지 않거나 질 것이 뻔해 보이는 사건은 이기기 위해 노력해야 했다면 그 또한 일에 짓눌렸을 것이다. 그런데 선임하기로 결정했던 순간부터 끝날 때까지 한순간도 뻔해 보인 적이 없으면서도 나로 하여금 포기를 허용하지 않았던 사건. 그래서 내가 제대로 몰입하고 노력했던 사건이 있었으니 소위 제2자유로 도로구역 결정 취소 소송 사건이었다. 그 사건을 진행하는 동안 나는 무엇에 홀렸는지 사건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이라면 어디든지 달려가 만났고 환경 관련 판례라면 일본 것까지 샅샅이 뒤지는 등 말 그대로 열정을 불태우며 사건에 몰입했다. 재판은 아프다. 재판부는 다소 내키지 않는 듯하였으나 변론의 기회를 보장해주는 차원이라면서 유현준 교수 증인 신청을 받아주었다. 재판부가 나와 똑같은 눈으로 이 사건을 바라봐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것은 모든 당사자와 변호인들의 소망일 것이다. 물론 판사는 공정한 눈으로 사건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 본연의 직무이다. 공정한 눈으로 본다는 것은 양쪽 당사자의 입장을 반반씩 본다는 뜻이 아니라 양쪽 당사자 입장을 모두 온전히 본 다음에 균형 잡힌 판사의 눈으로 다시 본다는 뜻이다. 이번에도 부디 상대방과 우리 입장을 모두 각자의 눈으로 제대로 본 후에 균형점을 찾아주기를 간절히 바랐다. 후회 없는 실패, 그리고 위로. 항소심 선고가 있던 날, 최 회장은 전화로 패소하였다는 결과를 알려주었다. 나는 자문회사에 가느라 택시 안에서 책을 읽고 있던 중이었다. 그렇구나. 실망하긴 했지만 놀랄 일은 아니었다. 잠시 멍한 채 한강을 바라보고 있는데 문자가 왔다. 유현준 교수였다. 선고 결과는요? 자문회사에 도착해 내 자리에 앉자마자 나는 유 교수에게 메일을 쓰기 시작했다. 지금쯤 이미 눈치채셨겠지만 패소했어요. 다들 허탈해서 분위기가 그렇죠. 저 역시 선고를 직접 듣지는 못해 선고를 들으러 갔던 분들이 점심이 지나도록 소식이 없길래 짐작하다가 방금 최 회장님과 통화했어요. 이것으로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아, 패소했나 보다 하고 짐작하던 순간 저는 택시 안에서 우연히도 이런 글을 읽고 있었어요. 소설을 쓸 때 언제나 제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종이에 써서 벽에 붙여야겠다고는 생각해보지 않았지만 제 마음속에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런 것입니다. 높고 단단한 벽이 있고 거기에 부딪혀 깨지는 계란이 있다고 한다면 나는 언제나 계란의 편에 서겠다. 우리는 많든 적든 간에 계란인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 부서지기 쉬운 껍질 속에 개성적이고 둘도 없이 소중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높고 견고한 벽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 벽의 이름은 시스템입니다. 시스템은 때로 우리를 지켜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자가증식하여 우리를 죽이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을 냉혹하고도 효과적으로, 조직적으로 살해하게 만듭니다. 국적과 인종과 종교를 넘어서서 우리는 하나의 인간이며 개개의 존재입니다. 시스템이라는 견고한 벽에 직면한 깨지기 쉬운 계란입니다. 아무리 봐도 우리가 이길 가망은 없습니다. 벽은 높고 견고하며 차갑습니다. 만일 승리의 희망이 있다면 그것은 오직 우리 자신이나 다른 이들의 독자성과 둘도 없는 소중함을, 더 나아가 서로의 영혼을 만남으로써 얻는 따뜻한 온기를 믿는 데서 시작되지 않을까요? 무라카미 하루키의 2009년도 예루살렘상 수상소감이었습니다. 어쩌면 패소하는 것이 운명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신 교수님과 승리의 축하연을 같이 나누며 유쾌한 뒤풀이를 하지 못해서 아쉽지만 그래도 여전히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기꺼이 함께 계란이 되어주셨으니까요. 함께 그 높고 견고하고 차가운 벽에 부딪혀본 경험이 어쩌면 승리의 축하연보다 더 은혜일 수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항소심 판결문이 도착하자 최 회장님은 상고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며 연락이 왔다. 나는 상고심은 법률심이라 더 할 것이 없노라고, 기대할 것이 없다고 말씀드렸다. 최 회장님은 그래도 만일 주민들의 뜻이 상고하고 싶다고 하면 상고심을 맡아달라고 하셨다. 나는 마지못해 그러면 주민 대표와 한번 통화해보고 결정을 하겠다고 하였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이미 마음속으로 상고심을 맡지 않기로 결정하고 있었다. 조 대표에게 전화를 걸었다. 상고 접수를 하려면 오늘 내일 중으로 해야 한다고 말을 꺼냈더니 조 대표도 역시 하지 않겠다고 했다. 나도 진이 다 빠졌는데 주민들은 오죽하랴 싶었다. 그래요. 저도 상고 권하고 싶지 않아요. 그동안 너무 마음고생 많으셨죠. 나는 뭐라 위로할 말을 찾지 못하고 잠시 있었다. 그랬더니 조 대표가 오히려 나를 위로하며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변호사님이야말로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요. 사실 저희는 1심에서 패소했을 때 이미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항소심도 기대하지 않았고요. 항소심에서도 변호사님이 너무 애써주셔서 희망이 다시 솟기도 했지만 결국 이렇게 되었잖아요. 그런데요, 저희는 후회 안 해요. 왜냐하면 결과는 이렇지만 재판하면서 우리는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변호사님이 재판을 너무 잘해주셔서 저희들 재판하면서 정말 신이 났어요. 그동안 당했던 서름을 다 보상받았습니다. 저희는 그것을 큰 위안으로 삼고 있어요. 그놈들이 우리가 그렇게 호소해도 잘난 척만 하고 우리를 무시하더니만 재판에서 질까봐 쩔쩔매고 변호사도 바꿔가면서 말이에요. 우리는 변호사님 한 분 믿고 끝까지 갔는데 변호사님 너무 열심히 해주셔서 저희가 오히려 죄송해요. 변호사님 건강하십시오. 건강하게 지내시다가 언젠가 또 인연이 되면 뵐 날이 있겠죠. 나는 가슴이 먹먹해져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